수영을 마치고 나오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부연적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나오게 된 배경 중에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으로 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부터 부자에 대한 인식은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부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아예 원시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생산력이 많지 않은 시기, 생산이 많이 되지 않는 시기, 원시시대 사람들은 이제 고기나 뭐 이런 거를 먹고 그날 자고 그 다음날 사냥감을 또 찾아서 떠나고 그날 먹고 그날 자고 그날 먹고 그날 자고,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사나 하루살이와 같은 느낌이죠. 그거는 이제 사람이 쉬고 싶은 순간에도 뭔가 생산력이 딸리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농경시대로 가볼게요. 조선시대만 해도 모든 인구가 거의 뭐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인구가 전부 다 농작에 달려 농작, 그러니까 농업에 달려들었잖아요.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 뭐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전부 다 작황에 신경을 쓰고 전부 다 그랬었죠. 생산력이 적을 때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산한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뺏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시부족 사회에서는 우리 부족이 강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족에 있는 물품을 뺏어야 됩니다. 뭐 밑도 끝도 없죠. 뭐 어떤 경우에는 그 부족의 씨를 증산시키기 위해서 여자들을 약탈하기도 하고, 그건 뭐 흔하게 모든 세계에서 흔하게 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제 강한 사람이 여러 명의 여성을 거느리고 약한 남성은, 약한 수컷은 이제 암컷이랑 교배할 기회조차도 없는 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그렇습니다. 그게 점점 나아지고 발달을 하면서 점점 생산력이 나아지는 거예요. 생산력이 점점 증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도 생산된 부를 많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마인드가 구시대적일수록, 우리 아버지 세대 때 어머니 세대들일수록, 또 할아버지 세대들일수록 남의 것을 뺏거나 혹은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서 이득을 쟁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의 물건을 슬쩍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공공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슬쩍한다든지. 현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게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우리가 잉여 생산분을 축적을 할 수 있는 지능과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결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정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부를 더 많이 가져가는데 그 과정 중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꼭 주지 않아도 된다고. 대기업을 봅시다. 옛날 대기업들은 어때요?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착취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현재에 들어서는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노동자는 착취당하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고 있죠. 뭐 실제로 착취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 그러한 상황이 많이 줄었어요. 단기간의 이득을 위해서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부를 축적하는 거는 단기간에 굉장히 가시적인 부를 일시적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환자를 봐요. 환자를 보는데 환자들한테 사탕 발림으로 안 해도 되는 치료를 꼬셔서 했다고 환자는 잘 모르니까 착한 환자들은 넘어갈 수 있죠. 그래서 과잉으로 진료를 했다고 칩시다. 한 단기간 동안 수익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의 모 여자 치과 의사들이 멀쩡한 사람을 막 다수의 치아를 막 다 깎아버리고 임플란트 해버리고 뽑아버리고 이래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요. 그러한 경우가 단기간에는 돈을 확 증가시킬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지금 그 여자 어디 있겠어요? 기소당해서 뭐 감옥에 있거나 하겠죠. 뭐 잘 도망다니고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됐거나 피해자들은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여튼 중장기적으로는 환자들이 모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과잉진료를 계속했다고 칩시다. 과잉진료를 계속했다고 치면은 처음에 한 번이야 속을 수 있죠. 뭐 많이 속으면 두 번까지 속을 수도 있겠네요. 세 번부터 그 사람이 속을까요? 그 사람이 밖에서 저희 치과에 대해 좋은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절대 하지 않죠. 성격 급한 사람들은 이제 들어놓을 거고, 치과에 와서. 성격 좋은 사람도 한두 번 속고 똥 밟았다 생각하고 말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주변에 좋은 얘기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기껏 해야 1년이에요. 끽 해야 1, 2년이라고. 환자를 그런 식으로 계속 속여서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빨리 본인이 쌓아 올린 환자들은 없어지게 되죠.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사실 그거 자체가 거짓이었죠. 그렇습니다. 반대로 치료를 할 때 우리가 당장의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멀리 보고, 치과에서 AS를 할 때마다 돈이 들어요. 치과 의사에 돈이 든다고. 우리가 뭐 어떤 보철물을 붙여줬는데 보철물이 문제가 생겼다, 신경 치료를 해야 된다, 내지는 좀 높아서 파손을 해야 된다, 음식물이 자꾸 끼네, 이러한 몇몇 가지 상황 때문에 보철물을 파손을 하고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인건비가 들죠. 그 다음 재료값이 들죠. 비공료가 들죠. 그 다음 시간도 들죠. 그렇습니다. 다른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못 보고 거기다가 할애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다시 치료를 받고 그 상황이 해결이 된 환자가, 물론 비용은 안 받죠. 그런 경우에 못 받는다는 게 맞는 표현이지. 안 받죠. 안 받는다는 게 맞는 표현이죠. 비용을 안 받고 환자가 뭐 오래 썼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런 비용을 받겠지만 한지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명백하게 술자의 잘못이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그런 거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당연히. 그래, 그렇게 돼서 우리가 치료를 다시 해갖고 환자가 잘 쓰게 됐다. 그럼 환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를. 처음에 무슨 실수나 뭐 어떤 미비한 점이 있었는 모양이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변에 좋은 얘기 합니다. 뭐 좀 얘기를 크게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나 처음에 거기서 치료 받았는데 처음에 조금 안 좋아서 얘기를 했더니 다시 해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괜찮아. 이렇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쪽 치과 의사의 실력은 뭐 모르겠다, 실력은 뭐 처음에는 잘못했으니까 실력이 좀 부족한가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 의사의 저희를 의심하지는 않죠. 그 사람은 책임지고 하는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중장기적으로는 환자의 풀이 늘어나는 거죠. 부가 축적이 되는 겁니다. 다시 단기간에 범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부가 단시간에 증가될 수 있어요. 그러한 방식을 예전에는 돈을 잘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자는 나쁘다, 이런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예,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 그것보다 더 심하게 나가서는 다른 사람들의 부를 착취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강압적으로 뺏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간에 부자, 또는 사기를 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꾼이 부자가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부를 증축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죄책감을 가지지 않았다고요. 미안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다고. 지하철 타는데 당연히 지하철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뭐 홀뚜껑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든지, 저기 버스 창문으로 탄다든지, 뭐 달리는 버스 위에 뒤에 매달려서 간다든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사실 옛날에는 했었어요.
교통신호법규는 뭐 그러니까 신호법규 어겨서 좀 더 빨리 가거나 기다리기 싫거나 뭐 이런 거 환자들한테 사기 쓰고. 치과 옛날에 썼던 주사기 또 썼습니다. 이 환자한테 썼던 주사기를 저 환자한테 또 썼다고요. 그래서 맨날 간염 옮기고. 지금 생각하면 아찔하죠. 괜히 치과 한번 잘못 갔다가 간염 없는데. 이발소는요, 이 환자한테 썼던 면도칼을 저 환자한테 또 쓰고 했다고요. 응? 그래요. 재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절약이다 이래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이러한 도덕률이 다 깨진 상태에서 부자는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아직까지 잘 못 살던 나라, 그러니까 생산된 재화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지만 현재에 와서 생산력이 개인 인구 하나하나의 생산력이 개인 인구 하나하나가 소비하는 소비재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는 잉여의 부를 우리가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모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그거를 올바른 방식으로 시행을 하면 부자가 나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오히려 열심히 하는 사람, 부자는 부지런한 사람이다. 열심히 잘 해주는 사람한테 사람들은 뭐가 됐거나 덕이 쌓이게 되고, 덕이 쌓이는 사람들은 더 많은 기꺼이 자기의 재산을 바쳐가면서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길 원합니다. 당연한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맛있는 가게 가갖고 뭐 고기 한 점 더 주는 가게, 뭐 국물이라도 한 컵 더 주는, 이거 사장님이 와서 또 오셨네 하면서 국이라도 한 개 더 주고 콜라 한 개 더 주는데 그런 데 가고 싶지. 그렇습니다. 맛도 중요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들은 본인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얼마든지, 아니 피해를 주는 게 아니죠.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삼성에서 핸드폰을 생산해서 우리가 핸드폰을 쓰잖아요. 삼성만큼 좋은 핸드폰을 만드는 데가 세계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애플보다 삼성이 저는 훨씬 더 좋던데, 써보니까. 옛날에 애플만 썼거든요. 비교가 안 돼. 삼성 게 훨씬 좋아. 그렇습니다. 그 삼성 없으면 그 핸드폰을 어디서 살 거야? 지금 삼성이 없으면요. 100만원 주고, 제 핸드폰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조금 안 됐나? 뭐 하여튼 100만원 주고 샀다. 비싸네. 그렇죠, 비싸죠. 근데 저는 100만원 주고 이런 핸드폰을 못 만들어요. 1000만원 줘도 이런 핸드폰을 못 만들어. 제가 제 스스로 1000만원 줘도 이런 핸드폰 못 만든다. 1억원 줘도 못 만들어. 10억원 줘도 못 만들걸? 10억원을 줘도 제가 이 핸드폰을 못 만들 거예요. 스스로는. 10억이 뭐야? 지구를 다 줘도 저는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없는 거죠.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죠. 못 만드는 겁니다. 못 만드는 거. 다른 사람들, 여러 사람들의 지식이 집약돼서 그거를 누군가가 모아서 저렴한 가격에 수입을 하고 제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100만원이라는 헐값의 이런 무지막지한 기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자동차는요, 뭐 자동차 그 돈 많이 나간다 칩니다. 뭐 1억원이라 치자. 예를 들어 1억원 주고 이런 자동차 만들 수 있나요? 택도 없습니다. 저한테 1조를 줘도 이런 자동차 못 만들어요. 저한테 1조를 줘도 못 만듭니다. 임플란트 또 누가 그러대? 임플란트 원가 따지고 텅스텐, 여기에 들어가는 텅스텐이랑 다른 니켈이나 이런 합금들로 이 보철물을, 이 임플란트 원가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얼마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한테 만들으라고 하십시오. 임플란트 비싸죠. 한 개 뭐 지금 보험가로 7만원짜리도 있고 뭐 7만원보다 좀 더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원래 그렇게 값싸지 않았어요. 임플란트가 수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이 달려들면서 경쟁적으로 임플란트의 가격이 계속 떨어진 거예요. 수많은 치과들이 오면서 기술은 점점 개발되고 임플란트 생산량은 점점 증가되고 표면 처리는 점점 좋아지고 임플란트는 점점 좋아지는데 그 가격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렴한 가격에 그 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부자가 왜 나빠? 이렇게 좋은 일들을 우리한테 해주는데, 베스트셀러, 책을 잘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부자가 됐다. 뭐 예를 들어 뭐 해리포터를 쓴 J.K. 롤링이다. 롤링이 부자가 됐다. 그럼 그 롤링이 나쁜 짓 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 덕분에 해리포터라고 하는 명작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거 보고 얼마나 재밌었는데.
일본에 가면 스튜디오 재팬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리포터 관이 있어요. 해리포터 관에서 해리포터에 관련된 굿즈나 아니면 거기에서 쓰는 이래 다양한 제품들, 그 다음에 거기서는 놀이기구도 있죠. 그런 것들. JK 롤링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부자가 왜 나빠? 그 부자를 헐뜯는 사람이 나쁜 거지. 이해되셨나요? 그렇습니다. 부자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로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부를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피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부자들은 당연히 자기의 자유를 계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JK 롤링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여유 있는 시간에 커피를 마시면서 한가롭게 책을 쓸 수 있겠죠. 조금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좋은 집을 사서 좋은 전망에서 누구에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다 그러는 겁니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해서, 삼성이 지금 먹여 살리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렇습니다. 돈은 행복을 살 수 있고 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행복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저변에 깔려있는 부자는 나쁘다. 그거 외에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돈이 쌓이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행복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순간, 예를 들면 삼성의 막내딸이 자살을 했죠. 삼성의 막내딸이니까 돈이 아쉽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불행했을까? 네, 뭐 불행했겠죠. 그 사람한테 그런 돈이 없었으면 자살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보다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하나만 가지고 확대 해석하는 것이죠.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돈이 죄가 있다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절제력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서 도파민 저항성이 생기면 도파민이 이제 되게 쉽게 분비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도파민이 나와도 별로 반응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황이 돼서 좋지 않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는 그 사람의 문제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님이 아프실 때, 또는 내 자식이라든지 내 가족들이 아플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 사람들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게 훨씬 행복하지, 돈이 없어서 그렇게 병들어 죽어가는 걸 그냥 바라보고 있는 거 바라보면서 그래도 제 부가 행복의 적도는 아니지, 부는 행복으로 살 수 없지, 이딴 헛소리는 짓거리고 싶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고 돈을 쌓아 올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부자는 좋은 것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